안녕하세요. 이루리학원 통합사회를 맡고 있는 황효주 강사입니다. 어머님들 오늘은 달라지는 예비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회로 1등급 미리 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할 텐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목차 안내드리면 달라지는 통합사회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별 수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수업이 어떻게 11월, 12월에 8회차로 진행될지와 그리고 Q&A를 받는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고등 통합사회를 짚어보기 전에 어머님들 혹시 여기 다 자제분 혹시 다 첫째실까요? 아, 다 첫째들. 아, 둘째도 있으세요? 아니시면 다른 분들은 다 첫째실까요?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고등에서 역사랑 사회랑 다 A 맞았을까요? 거의 다 A여가지고 이제 준비하러 오신 거 아니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도 잘 했으니까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다 A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가 아니면 역사도 그렇고 다들 이제 막 특히 여기 이제 도덕도 들어가니까 이게 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은 뭐 내신 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바짝 단기로 한 1, 2주일 전에 암기로 이제 때려 박으면 다 90점 찍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달라지는 통합사회 하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단원이나 목차 면에서 15 개정 교육과정이랑 그렇게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5 교육과정에서 지금 고2, 고3들이 배웠던 과정에서는 이제 총 9단원이 있었고 이거를 1년에 나눠서 배우는 과정이었다면 22 과정에서는 이제 단원이 5개, 5개에서 한 단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안 배웠던 윤리 파트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10개로 나뉘긴 했는데 각각 1학기, 2학기로 이렇게 배우고요. 다만 이제 내용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총 40% 이상이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이 과목이 이제 문이과 공통 과목이자 그리고 수능에서 꼭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현 고1부터 치게 되는 28년 수능에서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들어갈 2029학년도 수능에서도 이제 필수로 사고형 과목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아직 수능이 너무 멀지 않냐. 그리고 아직 좀 베이비한데 얘네들 그래서 꼭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미 강남권 교구에서는 이제 어렵게 출제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의 문제인데 이미 경제 파트에서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중등에서는 서술형이나 서답형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필수로 들어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서술형 배점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답형도 있지만 그 기회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문제도 있는 등 경제 파트에서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10월 중순이나 이제 9월 말쯤에 치러진 이 최근 그 대치동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점점 더 어렵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제 D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경제 파트에서 수능 정답률 40%짜리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기출 변형으로 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문항들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고1 때만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 2, 3학년 때 배울 사탐 과목을 준비하는 준비형 과목으로 개념 암기해서 그쳤다면 이제는 이제 바로 이 과목이 수능에 출제될 것이다 보니까 계산형, 추론형 문항들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예전처럼 이제 암기로 탁탁 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잡아먹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행하지만 중학 시절처럼 아이들이 1학년이나 혹시 뭐 2, 3학년 때 다 배웠던 사회나 역사 과목을 이제 암기로 탁탁 치고 가는 단기간에 준비해서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많이 늘어났어요. 슬프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별 중등 A 비중이고요. 이제 이 옆에 대치동 근처에 있는 D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벌써 사회만 해도 A가 60%에 달해요. 그리고 역사도 그렇고 4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이미 퍼센트를 넘기고 있죠. 그리고 여기 H중 같은 경우에도 사회가 벌써 70%에 달하고 이제 역사도 50%에 달해서 거의 한 학교에서 70% 아니면은 거의 둘 중 한 명은 이제 A를 받는 90점 이상인 학생들입니다. 반면에 고등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10%밖에 안 되고 이제 2등급이 34% 늘어나긴 했는데 이미 이 D중학교와 H중학교의 비중을 이렇게 같이 넣어보면 이미 이 비중을 충분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등 시절에 이제 90점이 반드시 1, 2등급을 보장해주는 게 아님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등급 혹은 이제 준비에 따라서는 4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개별 수업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는 이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는 개별 수업이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친구들이 이제
어머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이제 관심 받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관심이나 피드백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주시해 주시는 게 더 좋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이 성적도 오르면 기뻐도 해주시고 선생님이랑 카톡도 예전보다 더 자주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대형 수업에서는 이제 수줍음이 많은 우리 MBTI I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좀 잘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뭐가 고민인지. 그래서 애들 들어보면 뭐 연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 좀 이렇지만 고3인데 선생님 저 친구가 소개팅 해준대요.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어머니께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관계를 갖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대형 수업에서는 자기가 궁금한 거를 끝까지 질문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수줍기도 하고 부끄러워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정예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별 그리고 학생별 차이인데요. 학교별로 사실 이제 선생님들마다 재량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등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마다 진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 파트를 먼저 나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윤리나 아니면은 이제 역사 쪽을 먼저 다루실 수가 있어서 이 학교별 진도 차이를 반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별로 이제 약한 부분을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16년 정도 자라다 보니까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국의 EPL이나 아니면은 뭐 스페인의 라리가나 뭐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축구 선수 국적이나 나라 같은 거를 다 외우면서 이제 지도를 빠삭하게 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이제 축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정말 지도에 문외한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1 때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이제 문화권이라든지 기후, 지리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지도를 외워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이랑 나라를 바로바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해력이 약하니까 이 문해력 때문에 윤리나 이런 지문을 조금 꼬아서 냈을 때 아예 독해를 못해서 이제 문해력이 강한 친구는 구조나 맥락 때문에 이제 막 진짜 한 달 와가지고 3등급이었는데 바로 다음 모의고사 때 이제 만점 찍고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계속 이제 단어도 모르고 입에 왜 같은 말이에요?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진도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이런 약한 부분의 차이를 고려해서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정이면 그럼 과외랑 다른 게 없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과외랑 학원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하시지만 아이들 멘탈이나 아니면 어머님과의 소통은 이제 상담실장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컨설턴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보력까지 같이 잡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8주에서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예지 로드맵인데 지리랑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그리고 이 자본주의 그다음 정의 같은 이제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짜여진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딱 행복의 철학적 기준이 뭐야? 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공자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익숙하게 하도록 이제 처음에 배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도에 대해서 지리, 기후, 그 다음에 문화권 등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사실 이제 여덟 번째까지는 통사 2에 나오는 대본들이 많은데 여기 분은 이제 그 통합사회 쪽에서 앞으로 장차 이제 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파트여서 2학기 분량이지만 미리 대비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11월, 12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이들도 막 놀고 싶어요.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할 텐데 1, 2월에 그래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1, 2월에는 아마 이제 3월에 벌써 고1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1, 2월에는 다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2학기 분량을 미리 볼 시간이 조금 없어서 8주 동안 11월부터 12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한번 앞에 1년 이제 겉핥기로 한번 보고 이제 1, 2월에 이제 내년에 4월에 치게 될 중간고사를 좀 본격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씩은 자기가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화 그리고 이제 누적 복습을 통해서 좀 구멍을 많이 메꾸어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년간의 통사 1, 2를 한 번 정도 이제 킬러 문항이 될 부분들을 이제 좀 본 이후로 이제 통합사의 흐름을 잡아서 이제 내년을 대비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계획은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백지도 같은 걸 이렇게 펼쳐놓고 대륙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 같은 부분을 먼저 이제 암기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제 그 패드로 공부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약간 뭐 수기 필기라든지 아니면 노트 필기라든지 스스로 좀 구조화를 해서 정리하는 그 스킬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중학 시절에는 그렇게 공부할 일이 많이 없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눠주는 뭐 유인물 같은 걸 굉장히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 받는 것도 차곡차곡 정리하고 거기에다 이제 선생님 필기도 학교에서 추가를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중간 기말 때 이제 단권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무엇 모르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도 꼬박꼬박 정리해가면서 좀 메타인지력을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주 복습 퀴즈가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앞서 배운 내용도 잊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진행 후에 이제 피드백도 나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